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부동산 투자자 백승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를 아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우연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2019년에 일본 도쿄 신주쿠구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부동산 투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일본 부동산 투자의 경험이 워낙 생소하고 또 새로웠던지라 이 경험담을 살려서 2013년 1월에 서울을 팔고 도쿄를 샀습니다 라는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은 사실 서울 부동산이 말 그대로 떡상하는 상승장 한가운데였어요. 당시에 규제들이 계속해서 발표를 하면서 서울 부동산이 올라갈 기미를 계속해서 그 기미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어버버하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정말 2019년 상승장 한가운데였거든요. 근데 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를 하면서 4억 원의 차익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모았던 1억 원을 함께 합쳐서 5억 원으로 제가 도쿄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험이 제 책을 통해서 또 제 블로그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게재를 했었는데요. 분명 영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유튜브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유튜브에서는 어떤 내용을 실으면 좋을지 사실 아직 감이 그렇게 크게 잡히지는 않아요. 제가 도쿄에 있으면 이제 도쿄 현장에 있는 것들을 막 찍어가지고 올려보고 싶은데 제 몸은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고 일단은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이제 좀 썰로 풀어보는 것들도 좀 해보고요. 또 일부 이제 좀 정보나 지식성 같은 것들은 이제 제가 출연하지 않고 AI가 출연하는 어떤 영상을 만들어 보기도 할 거고요. 다양한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처음으로 영상을 시작하는 것이니까 제 투자 스토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승장 한가운데서 서울 아파트를 팔았구나. 근데 그때 사실 판 사람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팔고 나서 다시 산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도쿄를 산 사람은 아마 제가 유일무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내가 하필이면 일본 부동산에 투자를 했느냐. 일본 부동산 사실 지금도 일본 부동산에 왜 투자를 해? 거의 이제 잃어버린 20년, 30년 대출은 나와? 그게 투자성이 있어? 지진 나면 어떡해? 여러 가지의 이제 편견 또는 오해들로 많이 이제 점철되어 있는데요. 그 오해들을 어느 정도는 좀 해소를 하고 싶어서 블로그를 시작했고 책을 쓴 것도 맞습니다. 당시에 저는 2019년에 5억 원을 가지고 이제 투자처를 막 알아보러 다녔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도 많이 봤고 이제 경기도에 있는 이제 건물들도 좀 보러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그 5억 원이라는 돈이 생각보다 그렇게 부동산 시장에서 큰 돈이 아니더라고요. 저한테는 정말 큰 돈이거든요. 제 전 재산이었으니까 사실상. 근데 그걸로 제가 살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도쿄에 가게 됐는데 그때 약간 제가 도쿄에 여행을 다니면서도 약간 부동산 투자에 약간 제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도쿄에 있는 부동산이 이제 막 보이는 거예요. 저기도 사람 살고 저기 음식점도 장사 잘 되는데 누군가는 임대를 주고 있겠다. 그 임대인이 내가 될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돌아와서 좀 일본 부동산 좀 알아보고 또 그 당시에 또 세미나도 막 열렸습니다. 일본 부동산 투자 세미나가 막 열려서 그런데 참석을 좀 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면 볼수록 괜찮은 거예요. 뭐가 괜찮냐? 수익률이요. 수익률이 한국의 것과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이유는 너무 명확했어요. 벌어들이는 수입, 월세죠. 벌어들이는 월세는 높은데 그 조달 비용, 제가 대출을 받고 그 대출 이자를 내는 그 비용은 너무 적었던 거예요. 들어오는 건 많은데 나가는 거 적다. 그럼 당연히 남는 건 많잖아요.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데 왜 안 사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이제 해외라는 점. 그게 가장 큰 거인 것 같고요. 왜냐면 해외다 보니까 그곳의 문화, 사람들, 제도, 법률 모르잖아요.
그리고 언어, 제일 큰 장벽일 수도 있어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 부동산을 사냐는. 그래서 그런 장벽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본 부동산은 망했다. 이런 명제였죠. 일본 부동산은 안 오른다, 떨어진다, 사면 감가상각 바로 된다, 투자재가 아니다, 이런 명제였던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유튜브에서도 계속 풀어낼 예정인데, 어느 정도 반은 사실이고 반은 틀렸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곳은 그렇고요, 어떤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좀 가능성을 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진입을 좀 하는 결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연재해, 지진, 태풍, 침수, 뭐 쓰나미 이런 거 무섭죠.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실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이잖아요. 부동성이 있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꼼짝없이 지진 오면, 침수 오면은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투자재인 거죠. 사실 그 리스크를 극복하는 거는 불가능. 그렇잖아요. 뭐 지진 오는 걸 제가 막을 수도 없고, 또 태풍 오는 거를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분명히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100% 커버는 못하겠죠.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외국인이라서 대출이 어려울 거다라는 건데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거 극복했어요. 일본에 진출한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편견, 오해, 어떤 장애물 같은 것들을 극복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달콤한 수익률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일단은 제가 당시에 도쿄 신주쿠구에 있는 5층짜리 이제 꼬마 빌딩을 매입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제가 실투자금 5억 원으로 진입했습니다. 나머지는 대출 받았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건물 수익률이 5.8%였습니다. 5.8%. 서울에서 웬만한 도심에 있는 꼬마 빌딩 5.8%의 수익률 가지고 오는 수익형 부동산? 제 생각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5.8%로 일단 진입한 것 자체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었는데요. 조달 비용이 쌌죠. 조달 비용, 즉 대출이자 1.5%로 받았어요. 1.5% 이게 가능한 금리냐? 제가 받았을 때 가능했고요. 지금 이제 2023년 지금 이제 좀 살펴보면 한 2% 초반 중반대로 좀 올라온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서울에 비해서는, 한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싼 금리죠. 그래서 이제 대출 비용을 이제 좀 저렴하게 받고 높은 수익률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2019년에 취득을 하고 제가 3년 동안 가만히 있지는 않았고요. 이제 임차 구성도 좀 바꾸고 이제 재계약하면서 월세를 좀 올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즉 월세를 더 높이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종 수익률은 13%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 수익률은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대출이자 빼고 세금 빼고 또 우리 비용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법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뭐 기장비도 내야 하고 결산료도 내야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빼고, 저희 관리회사라는 것이 있어서 수수료 빼고 이런 거 다 뺀 금액이 13%라는 거예요. 사실 수익형 투자에서 수익률 13% 갖고 온다는 거는 정말 굉장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수익률을 기록하게 된 이제 이 일본 부동산 투자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대체 투자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고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블로그나 책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건데요. 근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무조건 뭐 그래서 뭐 서울은 별로고 도쿄는 좋은 건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받는 것으로 보아 제가 좀 오해가 되게끔 말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아닙니다. 저는 이제 투자는 이제 사실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속도 그리고 방향성만 있지 옳다 그르다는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옳지 않은 투자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정상적인 범위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그 방향성과 속도만 있을 뿐이지,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맞고 너는 그렇게 했으니까 넌 틀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실 저는 단점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단점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나 봐요. 오해를 자꾸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는 장점도 얘기할 거고요, 또 이제 제 투자 스토리도 얘기할 거고 단점도 얘기할 겁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많이 하지? 이상한 막 중구난방으로 퍼지는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이번 유튜브를 통해서 제 도쿄 투자 스토리를 들려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퇴사를 했습니다. 파이어족이죠. 사실 한 2022년까지는 파이어가 굉장히 유행하다가 2023년 되면서 파이어 이제 막 온데간데 없어진 것 같아요. 하락장 맞고 횡보장 맞으니까 이제 무슨 파이어냐, 돈이나 벌자, 근로소득이나 벌자 라고 하는 건데, 하지만 저는 파이어족이라는 그 가치 자체는 여전히 굉장히 고귀하고 필요하고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제 파이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담아보고자 합니다. 할 말이 굉장히 많네요. 첫 영상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말 다 했는데요. 어쨌거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